안녕하십니까. 점철제국의 신풍입니다. 오늘은 서양 수상학의 목성, 토성, 태양, 수성 이 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금성, 화성, 달, 지구까지, 지구는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 손가락 밑에 있는 이거를 토성구라고 하죠. 토성구는 고대에 있는 이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게 토성이었대요. 천체 만환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연구를 계속 했겠죠. 그때는 그분들이 눈이 되게 좋았나 봐요. 별이 움직이는 속도, 시간을 다 계산해낸 거 보면은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토성은 보통 태양을 한번 주게 하는데 29년이 넘죠. 정확하게는 29년 167일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느리죠. 고대 점성학에서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가장 느린 게 토성이죠. 167이니까 굉장한 시간입니다. 옛날에 고대인들은 하나하나 계산해가며 가고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분들 아닙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토성은 7별 중에서 가장 느리니까 끈기, 노력 이런 걸 표상하게 되죠. 그러면 수상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수상학에서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하선에도 운명선이 올라갈 때, 직업선이 그러기도 하죠. 운명선이 올라갈 때 이 얘기를 토성을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분은 성공하는데 감정선 밑에서 못 올라가면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못 뚫고 올라가면 거의 50대 후반 60대 초반에서 병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서 죽은 사람도 되게 많고. 토성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이 토성안입니다. 그죠? 이 토성안이 이렇게 예쁘게 된 데도 있는데 이렇게 X표처럼 쳐가지고 되어 있는 토성안도 있습니다. 이 토성안이 운명선이 올라오는 걸 이렇게 막았다. 사망합니다. 아니면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거 큰 병입니다. 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고혈압 되게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와서 선이 뚫고 올라가면 이거를 타파. 근데 못 뚫고 올라갔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스톱해버리면 근데 이 여기에 토성 안에 스톱해도 위험한데 X표 딱 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그러면 거의 죽습니다. 그 나이 때.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90% 이상입니다. 이거는 알아놓으시면 아 이게 그렇구나 되게 위험하구나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X표가 운명선을 막아버렸다. 그 다음에 생명선상에 X표가 붙어 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게.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재미로 연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공부가 재밌는데 이게 막 내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진짜 재미없어요. 저는 수상학 할 때 너무너무 재밌어서 했습니다. 12살 때부터 이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미쳤나봐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외우고 만나 확인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토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연구 같은 거, 계획, 조사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아요. 토성 자체가 무겁고 느리니까 무게감도 있죠. 이게 토성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제일 높은 손가락까지 가야 되니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이 토성은 제일 멀기도 하고 정상으로 가는 것 이렇게 되죠. 정상으로 가려면 야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죠. 자기 통제 안 되고 X표로 딱 막아버리면 이제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걸리죠. 여기에 막히니까 모든 게 막힙니다. 그리고 토성은 보통 30대 6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토성이 손금에서는 이 위에가 거의 80, 90대죠. 이 선을 넘어서면은 보통 55세에서 60세로 추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인생의 말년운을 가장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성입니다. 그 말년에 인생의 60대와 그 이후에 말년운을 볼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여기인데 여기가 만약 이렇게 막았다. 그러면 큰일 나죠. 토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야기가 되죠. 토성안이 예쁘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X표 치면 되게 위험해진다. 또 하나 나오죠. 이 토성안도 있지만은 여기 목성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성안도 있고 여기 이렇게 나타나면은 동해수상으로 행제선거리인데 수상에는 여기는 금성대가 되죠. 금성선이 하나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또 달라지니까 목성안과 금성대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토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목성도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부피가 가장 큽니다. 지구보다는 한 5배가 넘는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기를 그리스인들은 목성을 제우스라 그러기도 하고 또 제우스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해요. 이 금지 자체가 권력이잖아요. 금지 그 자체가 권력이니까 지상의 부기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문제는 안 되죠. 점성학에서도 부기가 됩니다. 점성학에서 부기가 되는데 수상학에서도 이쪽이 부기가 됩니다. 금성대랑 이쪽을 잘 확인하시면 권력과
부기도 나오죠. 태양도 있지만 여기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강력하지만 목선도 강력합니다. 목성은 법, 질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죠. 종교하고 철학도 연결됐습니다. 서양과 동양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종교하고 철학적인 부분도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성이 긍정적인 거를 잘 지배하죠. 긍정적 영향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가 좋은 사람들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활기차게 가는 사람들이 많죠. 탄탄하고 좋으면 강합니다. 발전하고 관련된 것도 이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성이 사람의 발전, 성장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알아 놓으시면 나중에 여기에 어떤 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선이 나고 별표가 왔는지 격자가 왔는지에 따라서 기운이 또 달라지죠. 기운들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수상에서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쪽이 태양구죠. 태양은 뭐 의식, 건강, 의지, 사회생활, 명예, 권위, 용심 이런 것도 있고 창의력, 자신감 이런 것도 있죠. 인기도 태양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점성학 쪽에서 태양하고 관련되어 있다. 서양 수상학 자체가 보시다시피 점성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태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목성구, 토성구, 태양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편하고 설명할 때도 편하고. 여기가 월구 분야인데 월구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쪽이잖아요. 여기는 보통 내면 세계 무의식, 잠재의식 이걸 지배하는 걸 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태양의 남성적 성향보다는 달의 여성적 성향이 강하고 수용, 감수성이 관련된 것들 많죠. 명상, 또 생식이라 그래서 애기 관련된 것도 이쪽 선 라인이 애기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선입니다. 여기가 약하면 저항력이 약하고 여기가 탄탄하면 저항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달의 특징은 얼굴을 계속 바꾸잖아. 초생달, 상현달, 하현달, 보름, 삭 이렇게 자꾸 바꾸죠. 변덕도 심하고 변화도 심하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임신, 출산하고 관련된 것도 월구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성은 제일 태양과 가깝죠. 그래서 보통 이 수성은 전령이다.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속도죠. 아이디어도 되고 또는 지성도 되고 합리성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관련된 것들 속도, 교류, 교환, 커뮤니케이션 이게 다 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과정 중에서 뭐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뭐하고 뭐를 잘할 건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길이에 따라서 구의 발달 여하에 따라서 교류를 잘한다, 무역을 잘한다, 흥정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발달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패턴적이 또 달라지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 다 따로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점성학적 파트로 계략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구를 갈 때 설명을 하고 선을 설명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 점성학적 파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도 편하실 것 같고 또 이걸 해놓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또 하나는 이게 정신 분야고 이쪽이 물질 분야인데 정신과 물질을 연결하는 이 지등선이 이렇게 갑니다. 정신과 물질 사이 연계성도 이 달이 됩니다. 합리성과 기동성 이런 것도 이 수성의 특징이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뭐 인격미도 굉장히 뛰어나고 소통도 잘하고 여유롭게 뛰어난 사람. 요 구의 특징들을 점성학적으로 판단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다. 점성학적인 거를 진료를 다 패턴적으로 알아놓자. 여기는 금성구입니다. 여기는 비너스 자리라 그러기도 하고 사랑의 자리라 그러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력있게 사람과 잡아당기는 거 그 끌림, 당김 이런 걸 뜻하죠. 이 금성대의 크기에 따라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안 살지 장애선들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복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력, 유혹, 호감도 그다음에 이 사람이 유머가 있는 사람인지 예술성과 관련된 것들을 감성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지 감성적인 사람인지 이것도 다 알 수 있죠. 금성의 특징이니까. 금성을 잘 알아놓으시게 되면은 재물운하고도 아주 밀접합니다. 이쪽이 태양구도 밀접하지만 여기도 재물구하고 되게 밀접합니다. 금성다. 점성학에 있는 자리들을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점성학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무기가 되는 거죠. 화성은 다 아시죠? 제1화성구, 제2화성구. 이 화성의 특징은 공격, 본능, 방어, 생명, 전투력 다 가지고 있는 게 활동성이 화성인데 고대인들도 붉은 화성을 그렇게 봤는가 봐요. 화성은 본능이죠.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 자기를 지키는 능력, 생존 본능.
행동력, 그다음에 충돌, 싸움 어떻게 버텨내냐 못 버텨내냐,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화성구의 특징. 화성은 남성성과 행동, 본능, 본인적인 거, 격정적인 거, 싸움 이걸 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놓으신다면 되게 좋겠죠. 오늘은 이 손바닥 안에 있는 목성, 토성, 태양, 수성, 화성, 금성, 달 계략적으로나마 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각 구는 세밀하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손가락에 있는 이 12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가락에 대한 12달도 각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뒤편도 영향을 줍니다. 손바닥 뒤편도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은 손의 수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에 나타나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